범죄자들의 속마음을 꿰뚫는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과 함께하는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반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사건부터 바로 보시죠. 자, 제주 실종 사건의 이야기, 특히 사인과 관련해서 장모 씨의 사인과 관련해서 경찰의 주장과 유족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경찰의 섣부른 판단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수 부검, 목불뼈 골절, 몸통 등에서 특이 골절 발견되지 않다. 목불뼈 부분에서 골절 발견. 하지만 고도 부패와 부분 백골화로 외상과 질식 등 논하기 어렵다. 사후 부패 과정에서 동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 부검 설명을 보면 배상훈 반장님, 이건 장 씨가 스스로 자살했다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걸 국가수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 얘기만으로는 목뼈 골절도 아니고 목불뼈가 배열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말은 잘 보셔야 되는데 설명이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설골, 목불뼈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분리돼 있다. 네. 그런데 이게 외력에 의한 건지 아니면 부패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풀어진 건지 이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모르는데 어떻게 이 죽음을 자살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군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건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되는데 나머지 정황 증거도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사라졌고 또 없앴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면은 저 부분을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좀 경솔하게 왜 자살이라는 얘기를 했느냐?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결국 흔히 자살의 징후라는 목뼈 골절은 부검 결과 없다는 겁니다. 다만 목불뼈가 어긋나 있다는 건데 이건 사후 부패로 인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국가수 부검의 결론이라는 건데 그렇죠. 경찰은 이걸 목뼈 골절이라며 유가족에게 자살이라고 설명해서 논란이 된 바 있었죠. 장 씨의 친오빠 얘기 들어보시죠. 벌레도 무서워하고 거기는 그 시간이면은 아마 개 데리고도 산책도 못했을 거예요 사실 성격상. 근데 이제 거기 뭐 산책 코스였다 막 그러는데 아마 밤에는 하는 건 아닐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어쨌든 결과가 이쪽 이제 자살 쪽으로 이제 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면은 사실 정말 의도는 모르죠. 이제 사건이 이제 끝났고 이제 저한테 이제 집중해서 하길 바라는데 저희 쪽에 이제 대대적으로 수색해서 많은 사람들이 발견한 것처럼 거기도 이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바람이죠. 과연 국민들은 장모 씨가 자살이라는 경찰의 설명을 얼마나 믿을까요? 장모 씨의 오빠 얘기 들었습니다. 이번엔 아버지의 얘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자수 농장 무섭다고 했다. 딸이 남자친구에게 야자수 농장 무섭고 가기 싫은 곳이라고 해왔고 그쪽으로 잘 가지도 않았다. 평소 무서움을 잘 많이 타는 딸,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자, 여기서 이제 프로파일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과연 경찰 주장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결심한 젊은 여성이 자신이 낯설고 깜깜하고 무서운 공간에 가서 그런 선택을 할까에 대한 질문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감각적인 문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선택을 하는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가장 편안하고 추억이 어린 곳으로 지향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저 공간은 가본 적도 없어요. 가면은 찔려요. 아프죠. 그러면 피하게 돼 있어요. 그 어둡잖아요. 예. 그리고 불도 없었어요. 휴대폰 정도, 플래시 정도. 근데 어떻게 저기서 공간을 선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공간적 접근도가 떨어지는 공간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프로파일링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정반대의 얘기를 가지고 경찰은 해버리니까 저도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왜 저렇게 정반대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저런 선택을 하기는 아주 어려운데. 지금 경찰에서 네. 현업에 있는 프로파일러 후배분들을 다 반장님이 교육하신 후배도 많을 텐데 그 프로파일러들도 반장님과 똑같이 교육받고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얘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현업에 있으니까. 그걸 한번 마음대로 얘기할 수 없는 공무원의 위치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어허. 지금 장 씨의 친오빠와 부친도 그 대목을 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자수 농장 사장 얘기도
들어볼만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거 중장비로 해서 들어와야지 사람이 헤치고 들어오기는 힘들어요. 이게 죽은 지 오래된 건데도 쑥 하고 들어가요. 여기 온통 가시거든요. 한 두세 개 정도를 같이 한꺼번에 묶어야 이게 매달릴 수가 있어요. 하나로는 안 돼요. 이 밑에는 다 죽은 잎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뚝뚝 부러져요. 이렇게. 이걸 어떻게 밟고 올라가냐고.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야자수 농장 사장 얘기도 들었고요. 인근 주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자수는 가지가 있는 식물이 아니라 줄을 걸기가 불가능하다. 야자수, 가시가 많아 접근 힘들다. 무거운 물체 매달기에 약하다. 그러자 경찰은 아니다. 우리 줄기 강도 실험 진행했다. 나무의 윗부분 어딘가에는 충분히 사람 무게 지탱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가능성을 따지면야 안 난다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야자수 사장, 인근 주민, 반장님 같은 프로파일러들의 전문가들의 이야기와 조언을 지금 경찰에서는 듣고 있는 건지가 좀 의문인데. 그러니까 상식에 기반한 게 과학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상식에 반하는 걸 주장하려고 하면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예. 근데 구체적인 증거 제시하지 않고 있잖아요. 어. 그럼 그 야자수 줄기도 맨 위는 당연히 수직으로 올라가는 데는 단단하겠죠. 거기 걸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의 키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를 안고 올라갔다는 얘기입니까? 야자수 사장님은 거기가 가시가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줄을 어떻게 걸었느냐? 그러면 중간에 걸 수 없으면 끊어지는데 그럼 도대체 이 상식에 반하는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이게 답답한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진실은 규명돼야 합니다.